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까지는 고체의 에너지띠라고 해서 도체, 반도체, 그 다음에 전연체의 에너지띠 간의 간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에너지띠의 모양이 이렇게 달라진다. 전기 전도성이 다 다르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좀 뜬금없지만 3단원으로 넘어갈게요. 3단원. 우리 3단원에서 전자기파의 종류 빼고를 다 시험을 쳤어요. 중간고사에서.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빼먹고 시작한 이제 전자기파의 종류를 지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자기파에 대해서 무엇인지 배우고, 이건 쉬워요. 쉽고 외울 게 명확해요. 전자기파가 무엇인지 배우고 특징 몇 가지를 기억한 다음에 전자기파의 종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쓰임새는 어떻게 쓰이는지 딱 이 정도만 한번 배워봅시다. 먼저 전자기파, 선생님이 처음에 파동을 시작했을 때 3단원 중간고사 범위를 시작했을 때 전자기파는 그냥 빛이라고 생각하라 했죠. 이렇게 사진처럼 뭔가 빛과 같다, 뭔가 빛처럼 빛과 같은 걸 전자기파라고 하자. 그 다음에 선자 돌림,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런 애들이 전자기파, 이 정도 수준만 알라 했죠. 지금부터 전자기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한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게 전자기파다라고 이해만 하면 돼요. 먼저 자기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전자기파를 알려면 자기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자기력은 자석, 우리 중학교 때 자석 배웠죠. 이렇게 그림처럼 N극과 S극 두 개의 극이 있어요. 두 개의 극. 이렇게 자석끼리 작용하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실험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N극끼리는 서로 만나면 밀어내고, 서로 이렇게 밀어내고, 양쪽으로 밀어내고, 그 다음 N극과 S극, 서로 다른 극끼리 만나면 붙으려는 성질이 있어요. 막 딱 달라붙으려 했죠. 이때 밀어내거나 서로 끌어당기는 이 힘을, 밀어내거나 끌어당기는 힘을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 해서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자기력. 그러면 이제 자기장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기장, 우리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전기장은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라 했죠. 자기장도 똑같아요. 이렇게 자석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자기력인데, 이러한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구를 보면, 여기 사진을 봐볼게요. 지구가 이렇게 N극과 S극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지구 자체도. 이렇게 아래가 N, 위에가 S. S라는 자석을 놔두면 그 주위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쫙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이 주변에 만약에 자석을 갖다 두잖아요. 여기가 N극, S극을 갖다 두면 순식간에 이쪽으로 끌리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N극과 S극 하나의 자석을 갖다 두게 되면 그 주변에 전기장처럼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생겨서 그 공간 내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내에 다른 자석을 두면 끌리거나 밀리는 힘이 발생합니다. 이것처럼 자석을 뒀을 때 주변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쫙 만든다고 해서 그 공간을 바로 자기장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면, 이제 자석을 두었을 때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돼서 그 자기장 내에 자석을 두면 갑자기 둔 자석이 힘을 받는다더라. 이렇게 이 주변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만드는 걸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한다더라. 그 다음 전기장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전기장은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에 배웠죠.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놔뒀을 때 그 주변에 전기력이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은 쫙 형성한다고 했어요. 그거를 바로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복습 한 번만 하면, 플러스를 놔두면 그 주변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쫙 펼쳐져서,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쿨롱짜리를 두자마자 어떻게 되죠?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내에 뒀기 때문에 전기력이 바로 전기력이 작용해서 끌리게 됩니다. 이렇게 주변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파동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지금 전자기파를 배우기 위해서 자기장에 대해서 배웠고 전기장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다음 복습을 해볼게요. 파동을 복습해볼게요. 우리 파동이 뭐라고 했냐면, 진동이 출렁거리는 그런 진동이 주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림처럼 이런 물결파는 물의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하는데,
파동이라고 하는데, 그럼 전자기파가 뭐냐? 파동이거든요. 전자기파도 파동이라고 배웠죠. 전자기파는 뭐가 진동하냐? 자, 첫 번째 전기장과 자기장이 변화하는데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이 변화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만 들으면 모르니까 그림을 봐볼게요. 전기장이 보면 이 그림에서 빨간색이 전기장이죠. 빨간색의 전기장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모양을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른 말로 진동이라고 했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모양을 진동이라고 했어요. 전기장이 이렇게 진동하고 하나 더 자기장도 진동하네요. 이렇게 누워져 있는 모양이에요. 누워져 있는 모양. 이제 파란색의 자기장이 누워져 있는 모양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다른 말로 진동. 자기장의 진동과 전기장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전기장의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전기장과 자기장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반복돼서 퍼져나가는 현상을 전자기파라고 하는구나. 이해만 하면 돼요. 자, 전기장은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은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전기장은 위아래로 진동하고 있고 보라색 위아래로 그 다음에 자기장은 누워서 이렇게 위아래가 아니라 누워서 뭐 왼쪽 오른쪽으로 막 이렇게 진동하고 누워있는 모양이에요. 자기장은 이렇게 누워서 진동한다더라.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전자기파라고 한다더라. 자, 그럼 전자기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암기하세요. 이거는 중요성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암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특징. 자, 그림을 보면 전기장은 위아래로 진동하네요. 전기장이 위아래. 그래서 전기장의 진동 방향은 위아래예요. 그 다음 자기장은 누워서 진동하네요. 누워서. 자, 파란색을 봐볼게요. 누워서 이쪽으로 커졌다가 뭐 이쪽으로 커졌다가 이제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전기장이 위아래로 진동할 때 자기장은 누워서 이렇게 진동하죠. 파란색이 자기장의 진동 방향이고 빨간색이 전기장의 진동 방향이에요. 그리고 전자기파가 어디로 진행하냐? 검은색으로 표현할게요. 전자기파는 이 그림처럼 X축이라 해야 되나? 이 방향,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은 오른쪽에 그린 것처럼 이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특징,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은 수직이다. 전자기파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은 수직이다. 뭔 말이냐면 노란색으로 표현할게요.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표현된 위아래 전기장의 진동 방향과 파란색의 진동 방향은 서로 이렇게 수직 관계에 있어요. 수직 관계. 3차원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3차원. 이렇게 수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은 서로 수직이고 또 두 번째 특징.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은 진행 방향과도 수직이다. 이 그림을 보면 빨간색과 검은색이 또 수직이고 파란색과 검은색이 또 수직이에요. 빨간색 진동 방향과 검은색 진행 방향이 수직이고 빨간색 화살표와 검은색 화살표가 수직이고 그 다음 파란색 화살표와 검은색 화살표가 수직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특징,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은 진행 방향과도 수직이다. 이 1번, 2번을 합쳐서 한 번에 표현하면 빨간색인 전기장의 진동 방향과 파란색인 자기장의 진동 방향, 그리고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인 검은색 화살표는 서로 수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것부터 복습이죠. 횡파, 선생님이 전자기파는 횡파라고 했고 그 다음 매질이 없어도 진행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하나의 중요한 특징, 뒤에 가면 전자기파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전자기파의 종류에는 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뭐 이런 종류가 있다더라 하고 배울 건데 전자기파는 종류에 상관없이 진공에서 항상 C의 속력으로 일정합니다. 예를 들면 자외선이든 가시광선이든 적외선이든 진공에서는 항상 속력이 시속 30만 km예요. 그걸 C라고 표현하죠. 선생님, 그러면 매질이 있으면요, 진공이 아니라 매질이 있다면요, 매질이 있을 때는 전자기파 종류마다 속력이 다 달라져요. 하지만 진공에서는 모두 똑같아요. 그래서 매질에 따라 다 달라지는 정도를 외울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진공에서만
진공에서는 모두 종류에 상관없이 속력이 모두 같다라는 걸 꼭 외워주도록 합시다. 그 다음 전자기파에 이제 에너지도 있는데 이것도 그런갑다 하고 이 정도까지도 그냥 한번 외워봅시다.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큽니다. 진동수. 자, 이거는 한번 외워보세요. 뒤에 또 나와요.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큽니다. 진동수.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진동수가 클수록 큽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전자기파는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라고 하는데 이제 종류를 진동수에 따라서 나누거든요. 이제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전자기파의 종류를 배울 건데 그 종류가 진동수에 따라 구분을 해요. 그러면 진동수에 따라 구분한다는 건 에너지가 큰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럼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니까 그걸 기억하고 한번 종류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순서도 외워야 돼요. 순서도 외우고 어떻게 쓰이는지도 외우고 순서도 외우고 어떻게 쓰이는지도 외우고. 자, 선생님 처음부터 갈게요. 진동수가 큰 것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진동수가 크다. 하나만 더. 우리가 파동 시간에 이거 배웠죠.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다. 만약에 진공에서라면 진공에서의 속력을 C라고 하니까 전자기파의 속력을 C라고 하니까 빛이든 뭐 전자기파 모든 종류 상관없이 진공에서는 C라고 합니다. 진공에서는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같다. 처음에 배웠죠. 그때 속력, 진공에서의 속력을 C라고 하는데 C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에요. 그러면 진동수가 크단 말은 C는 고정이니까 C는 일정하니까 진동수가 크면 파장이 짧아지겠네요. 그래서 전자기파의 종류는 진동수 혹은 진동수가 큰 거별로 나열했다는 거는 다른 말로 파장이 짧은 거부터 나열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진동수가 크면 파장이 짧아지니까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이 짧으니까 진동수가 큰 거부터 나열했단 말은 파장이 짧은 거부터 나열했다는 것과 같은 말이 돼요. 그래서 진동수 혹은 파장에 따라 전자기파를 구분합니다. 첫 번째로 진동수가 제일 크고 혹은 파장이 제일 짧은 거는 감마선입니다. 감마선. 막 들어봤죠? 우리 막 일본에서 원전 터졌을 때 막 감마선 나왔다 막 이런 말 들어봤죠? 그때 그 감마선이에요. 감마선. 그 다음에 우리 엑스레이 찍은 그 X선이 엑스레이 찍을 때 사용하는 선인 X선. 감마선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X선이 그 다음으로 진동수가 큽니다. 다른 말로 파장이 두 번째로 짧아요. 그 다음 선생님이 선크림 바르라고 했던 이유, 우리 피부를 타게 하는 이유인 자외선이 그 다음으로 진동수가 큽니다. 다른 말로 파장이 그 다음으로 짧아요. 아까 선생님 이전에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 했죠. 그러면 감마선이 에너지가 제일 크고 그 다음 X선, 자외선 이런 순서대로 가겠네요. 자외선 다음에 진동수가 큰 게 가시광선이에요. 우리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 이 색깔을 가진 빛이 전부 다 가시광선이고요. 가시광선이 자외선 다음으로 진동수가 큽니다. 그 다음 가시광선 다음이 적외선이에요. 우리 열화상 카메라, 우리 1층에 열 잴 때 사용하는 그 카메라 있죠. 그게 적외선을 사용하거든요. 혹은 리모컨, TV 리모컨이 적외선을 사용하는데 그때 그 적외선이 가시광선 다음으로 진동수가 큽니다. 그 다음 마이크로파, 우리 전자레인지 돌려먹을 때 사용하는 전자기파거든요. 우리 막 전자레인지 사용할 때 막 전자기파 나온다 하죠. 그때 그 전자기파가 마이크로파인데 마이크로파가 적외선 다음으로 진동수가 커요. 다른 말로 파장이 적외선 다음으로 길어요. 그 다음 마이크로파 다음에 마지막 우리 TV에 활용되거나 텔레비전에 활용되거나 라디오에 활용되는 라디오파예요. 라디오파가 마지막으로 진동수가 제일 작고 전자기파 중에서 진동수가 제일 작고 파장이 제일 깁니다. 그래서 외웁시다. 감마선, 그 다음 X선, 그 다음 자외선, 그 다음 가시광선, 그 다음 적외선 순으로 적외선, 그 다음 마이크로파, 그 다음 라디오파 순으로 진동수가 크고, 그러니까 감마선에 가까울수록 진동수가 크고 라디오파에 가까울수록 파장이 길고 감마선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크다. 이 순서를 반드시 외워야 돼요. 반드시. 너무 중요해요. 전자기파의 종류 다 알고 있고 그 전자기파의 종류를 진동수가 큰 순서대로 다 나열할 줄 알아야 돼요. 혹은 파장이 짧은 순서대로 다 나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소개를 할 건데
이제 감마선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혹은 어디에 쓰이는지를 설명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는 전혀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어디에 쓰이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감마선은 우리 방사선 치료, 암 치료할 때 쓰입니다. 암 치료, 방사선을 통한 암 치료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고요. 뭐 감마선은 핵 반응에 의해 원자핵 내부에서 막 반응한다고 하는데 뭐 핵분열, 핵융합 이런 거 할 때 나타난대요. 이제 나중에도 뭐 들어봤겠지만 우리 핵발전, 핵발전소 이럴 때 핵발전소에서 나타나는 게 핵반응이고 그 핵반응에서 감마선이 나타난다더라. 그래서 일본의 원자핵 발전소가 붕괴됐을 때 감마선이 나오는 이유가 핵반응 자체가 감마선을 방출하는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거기서 감마선 방사능이 나온다고 하죠. 이건 안 중요하고 핵반응에서 발생한다는 안 중요하고 방사선, 암치를 쓰인다를 꼭 외우고 그 다음 X선은 전자가 고속으로 가다가 끼익 해서 제동할 때 멈출 때 발생해요. 전자가 멈출 때 금속과 충돌하여 멈출 때 발생하는데 더 중요한 건 X선 사진 혹은 수화물, 공항에서 수화물 검사할 때 내부를 들여다볼 때 쓰이는 게 X선이에요. 우리 엑스레이도 쓰이고 공항에서 물건 내부를 볼 때도 쓰인다. 그 다음 자외선인데 자외선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라이먼 계열 전자가 1번 궤도로 떨어질 때 발생합니다. 더 중요한 건 자외선 소독기 이런 거에서 자외선 소독기에 활용이 된다. 자외선 소독기. 우리 이제 물컵 소독할 때 자외선 사용된다. 이거 꼭 알아주시고요. 가시광선. 우리 이제 발모계열 2번 궤도로 떨어질 때 발생하고요. 이용하는 거는 스펙트럼. 우리 스펙트럼 분리시킬 때, 스펙트럼 관찰할 때 사용된다. 이 정도는 알고. 그 다음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다. 하나만 더. 빨간색에서 보라색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큽니다. 진동수가 크다. 빨강에서 보라색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크고 에너지가 큽니다. 이거 외워주세요. 다 외우세요. 그 다음 적외선, 파션 계열, 3번 계열로 떨어질 때 발생한다. 더 중요한 건 열화상 카메라나 우리 온도 잴 때, 1층에서 온도 잴 때 사용하는 열화상 카메라나 리모컨 같은 거에서 사용이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용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 마이크로파인데 마이크로파는 전기기구에서 뭐 전자가 진동에 의해서 발생한다 라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전자레인지에 이용되는 게 마이크로파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동수가 작다 라고 하면 되겠죠. 마지막 라디오파입니다. 라디오파는 도선 속에서 전화가 가속될 때 발생을 한다는데 별로 안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라디오나 TV 안테나에 사용된다. 라디오나 TV 안테나에 사용된다. TMI로 하나만 더 알면 라디오파의 파장이 제일 길죠. 파장이 제일 긴 게 라디오파예요.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돼서 더 멀리 전달돼요. 그래서 라디오에 사용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라디오를 찍고 라디오의 음성을 라디오파로 내보낼 때 회절이 잘 돼서 멀리 보내줘야 광주까지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파장이 길어서 회절이 잘 되니까 멀리 전달되는 라디오파를 이용해서 라디오를 보냅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어볼 건데 반드시 푼 상태에서 들어주세요. 자, 전자레인지에 물을 넣어 데우는 모습을 나타낸다. 딴 거 필요 없고 전자레인지 바로 마이크로파라는 거 알아야겠죠. 마이크로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진동수는 적외선보다 작다. 적외선 다음이 마이크로파였죠. 진동수가 적외선이 더 크고 그 다음 마이크로파 순이었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진공에서의 속력은 X선보다 작다. 진공에서의 속력은 전자기파 모두 동일합니다. 그 다음 진공에서의 파장은 가시광선보다 짧다. 자, 가시광선, 즉 감마선에 가까울수록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죠. 그래서 순서가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니까 가시광선에 가까울수록 파장이 짧기 때문에 마이크로파가 파장이 더 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두 번째, 이제 종류를 다 나타냈네요. 순서를 왜 했죠? 적외선 다음이 뭡니까? 감마선, 그 옆이 점점 진동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네요. 감마선 다음이 X선, 그 다음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외워야 돼요. 진공에서의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둘 다 똑같죠? C,
X선은 의료장비나 공항 검색대에 이용된다. 그렇다 했죠. 내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으로 전파된다. 전자기파의 정의가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라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그림은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자, 그대로 해볼게요. 파장이 왼쪽 갈수록 짧네요. 그래서 감마선, X선, 그 다음에 자외선,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이렇게 전파 안에 뭐가 있냐면 그냥 마이크로파와 라디오파가 합쳐서 전파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A는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고 맞죠? 살균이나 소독에 이용된다. 맞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이용되는 마이크로파는 A에 속한 게 아니라 전파에 속하겠죠. 그래서 틀렸고, 감마선은 B, 적외선보다 진동수가 크냐? 아니죠. 감마선에 가까울수록 진동수가 큽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마지막입니다. 열화상 카메라 무조건 적외선이죠. 열화상 카메라는 적외선. 다르게 온도에 따라 다르게 방출되는 적외선 양을 측정하여 처음을 나타낸다. 이걸 좀 더 설명하자면 이제 적외선이 방출되는 원리가 뭐냐면 열을 가진 물체가 방출하는 게 적외선이에요. 그래서 열을 많이 가질수록 열이 높을수록 방출되는 적외선이 달라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 적외선이 양이 다르게 측정되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적외선을 많이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층에서 열 화상 카메라를 지나갈 때 이 사람이 열이 많네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이 사람 몸에서 적외선이 많이 나오네 하면 열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쓰인다. 그래서 A는 적외선이다. 그래서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이 끝이고 꼭 외워주실 거 외우고 복습하세요. 이 부분은 외울 것밖에 없어요. 꼭 외워야 됩니다.